검은 액체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남양주. 제작진이 마주친 건 수많은 항아리 단지. 이때 포착된 한 남성.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잘 있었냐? 우리 평생 같이 살자. 얼굴 한번 볼까? 누구와 이렇게 정겹게 대화를 나누는 걸까? 야가 나보고 평생 살자네. 선생님. 그래, 왜? 선생님. 아니야, 내가 오늘 좀 바빠서 좀 늦게 왔어.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얘가 자꾸 나한테 말을 걸잖아. 뭐라고 말을 거는데요? 뽀글.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제작진. 직접 확인해봤는데. 뽕 나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리 나지? 생명의 소리야. 얘가 나를 살렸잖아. 요 안에 내가 정말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 들어있거든. 애지중지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다는 이 보물. 역시나 그의 보물은 검은 액체. 간장 아니야 이거? 간장인지 아닌지 한번 먹어볼까? 맛을 봐야지.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마셔본 제작진. 잠깐. 왜? 이걸 어떻게 다 드세요? 나는 이거 하루에 3컵씩 먹어.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루에 꼭 3잔 이상 마신다는 이 검은 액체. 정체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일반 사람이 이렇게 먹으면 안 되죠? 큰일 나지. 일반인들은 입에 대기도 힘들고 원액으로 마시면 더더욱 큰일 난다는 이 검은 액체. 하지만 그를 살렸고 이제는 그와 24시간을 함께한다는 이 검은 액체의 비밀. 그것이 궁금하다. 흑초는 이제 식초가 되는 과정에서 낮과 밤의 기온 격차가 심할수록,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온, 낮은 온도가 오래 유지될수록 이렇게 자연 수성되면서 이제 흑색 기운이 착색을 하면서 검은 빛깔을 띠는데 그거를 흑초를 하는데, 이 액체의 정체는 바로 흑초. 현미와 누룩으로 술을 빚어 초산 발효를 시켜 만든 흑초라고. 흑초는 시간이 더할수록 검은 빛깔을 띈다는데. 일반 식초에 비해서 아미노산 성분은 한 10배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생체 내에서 생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약 20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흑초에 대해 보여줄 것이 있다며 집안으로 들어간 김성현 씨. 우와, 그의 집안은 그야말로 흑초 천지. 먹는 방법 외에 특별한 흑초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며 욕실로 데려간 김성현 씨. 그런데 그의 욕실 너무 썰렁하다. 목욕탕에 비누랑 샴푸랑 이런 건 없어요? 비누 샴푸를 왜 씁니까? 흑초 위에는 안 씁니다. 흑초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 그럼 이 검은 가루는? 흑초 소금이요. 치약 대신 30년째 사용한다는 흑초 소금. 짜지는 않을지 취하인 괜찮을지 뭐 기다리는 수밖에. 그런데 또다시 등장하는 흑초. 이 흑초 가글로 마무리를 하면 끝? 아니 그런데 마신다. 다 맛있다. 가글한 흑초가 맛있다고요? 아니 그 가글한 걸 드세요? 치주염이나 구내염이나 또는 이 구강 건강에 아주 좋죠. 아, 이 썩은 거 없어요? 틀니를 걱정해야 하는 나이 60대지만 그의 치아는 건강하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흑초 한 컵을 넣어 희석한 물로 세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세수에 이어 머리 감기까지. 저기 그래도 괜찮나요? 비누 써본 지가 30년 넘은 것 같아. 내 나이에 이 정도 피부면은 뽀샤시한 거 아닌가?
그의 말처럼 피부 상태는 눈으로 봐도 썩 괜찮아 보이는데 이 목욕법 역시 그와 30년을 함께 했다고 한다. 아, 시원해. 지금 죄송한데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탄력도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부드러운 머릿결. 62세 김성현 씨. 또래 남성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피부가 곱다. 흑초만 사용한다는 김성현 씨. 그런데 얼굴에 뿌리는 그 투명한 액체는 뭔가요? 선생님 비누는 안 쓰신다면서 또 로션을 스킨은 바르시는 거네요? 그냥 백초 스킨. 그 백초 원액을 네. 스킨으로 쓰는 거야. 흑초를 3번 증류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투명한 백초. 이 백초는 흑초보다도 입자가 미세해서 흡수율이 높다고 한다. 처음에는 물이나 이런 데 희석해가지고 약하게 하면서 차츰 진하게 적응을 시키면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먹고 뿌리고 씻기까지 하는 흑초. 김성현 씨가 이토록 흑초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초를 먹게 된 것은 이제 내가 3개월 시한부 판정 받았을 때 무슨 시한부? 무슨 간 간 경화 말기. 청천벽력 같은 3개월 시한부 선고. 하지만 앞서 더 큰 아픔이 있었다는데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비형간염 합병증으로 간암 말기 판정받고 집사람이 또 그렇게 허무하게 또 죽어버리고 갑자기 세상 살기가 싫더라고요. 한창 좋을 나이 30대 초반. 허무하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절망에 빠진 그에게 하늘은 또 한 번의 시련을 줬다는데 비형간염이 나한테까지 전염이 된 거야. 나도 이제 비형간염 합병증이다가 또 이제 술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늦었다. 그에게 남은 3개월.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외롭고 힘들었던 나날이 지속되고 명상과 운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불현듯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김성현 씨. 시골에서 그 아버님이 간질환 환자들한테는 식초가 약이다. 신맛 나는 음식이 약이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퍼뜩 생각이 나서 하루에 500ml 4병 정도, 5병 정도니까 막걸리와 식초를 배합하여 마셨다는 그. 3개월이 지나자 기적처럼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산속에 가서 텐트 치고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옆에 손만 대도 아픈데 3개월 정도 되니까 이렇게 퉁퉁 두드려도 안 아파. 그래서 나는 살았구나 하고 이제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그가 받았다는 건강검진.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의 간은 현재 모든 간질환 항목에서 정상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또래 남성들에 비해 건강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식초가 근데 선생님 병을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을 이롭게 하는 맛은 신맛이다. 신맛 중에서도 식초가 으뜸이다. 과연 이 흑초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이던 김성현 씨를 살린 걸까?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초를 이용하여 다양한 질환을 낫게 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 주석산이나 구연산, 호박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를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흑초의 아미노산은 간 기능의 회복을 돕고 단백질의 합성이 원활하도록 도움을 주고. 방해로 가면 또 방해도 흑초 천지네. 약초를 넣어 만든 김성현 씨만의 특별한 약재 흑초를 보여주겠다는데 줄 맞춰 서 있는 흑초를 뒤로 하고 그가 보여준 약재 흑초는 백작약, 갈근, 대게. 아까 대게, 목적. 여기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여기가 속세라 하는데 겨울에 눈 속에서도 파란데 그 초록색을 유지를 해요. 생명력이 그렇게 강해. 그래서
안구 충혈 같은데 또는 그 안과 질환 같은데 이런 데 쓰는 그런 약재죠. 인류 최초의 조미료로 알려진 초. 식초 중에 왕으로 불리는 흑초로 담근 그의 진귀한 약재 흑초 컬렉션. 김성현 씨의 일과 중에 하나라는 산행. 운동을 위해 그리고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산에 오른다는 김성현 씨. 그런 그의 눈에 띈 첫 번째 약초는 골세보. 골세보? 뼈가 부서진대. 뼈골자. 부서질 쇠자. 뼈가 으스러진데 보호가 된다. 보약이 된다. 그래서 골세보야 이름이. 엉겅퀴. 보물찾기라도 하는 걸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곳에서도 몸에 좋은 약초들을 귀신같이 잘도 찾아낸다. 그렇게 찾은 사람 키만한 크기의 엉겅퀴. 소리는 신장에 좋으니까 혈뇨, 소변 볼 때 소변이 노랗거나 이런 데 쓰고, 요 대는 이제 간에 뭐 간염이라든가 또는 뭐 간경화라든가 이런 데 쓰는데. 세 번째, 산에서 찾은 보물. 특히 남성들에게 좋다는 이 약초는 남자들 정력에 좋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새콩. 새콩? 백자 흑초라고 그래서 100가지 열매 씨를 모아서 흑초를 담는 거예요. 왔노라 내가 왔노라. 참 말도 잘 들어. 착하기도 하지. 뭐예요, 선생님? 야 이름은 진득찰. 한약명으로는 희첨이라 하는데 이게 어디에 쓰느냐면은 중풍이 아주 특효야, 중풍. 들이나 길, 산에서 자생하는 국화과의 1년생 식물인 진득찰. 흔한 식물이지만 중풍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효능이 뛰어난 약초다. 건강한 사람은 그냥 흑초만 먹으면 되고, 어디가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에 해당하는 약재를 활용한 흑초를 먹으면 빠르고. 하지만 좋은 약초도 자신의 몸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자, 본격적인 흑초 만들기 시작! 김성현 씨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흑초를 만든다는데 여기에 솔잎도 들어가고 해와잎도 들어가고, 이제 약재 중에서 생약재, 마르지 않은 거. 흑초 만들기 첫 번째, 고두밥 짓기. 현미만 넣고 찌는 일반적인 고두밥과 달리 김성현 씨는 여기에 갖가지 생약재를 첨가한다고 한다. 10시간을 불려 약 50분간 찐 고두밥에 같은 양의 누룩과 밑술을 넣어준다. 고두밥, 누룩, 밑술 이 세 가지 재료가 골고루 섞이도록 열심히 치대는 작업이 끝나면 항아리에 담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김성현 씨만의 노하우 공개. 바닥에 떡지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30년 외길 흑초 사랑은 그를 전통 흑초 장인으로 만들었는데 항아리에 모든 재료를 담은 후 같은 양의 생수를 부으면 흑초 만들기 과정이 끝난다. 그럼 어느 정도 기다려야 장인이 인정하는 전통 발효 흑초가 완성될까? 일반 발효 식초나 천연 식초는 뭐 빠르면 8개월 정도면 그때부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흑초는 최하 1년 4개월 정도가 돼야 그래도 흑초로서의 가치가 완성이 됩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전통 발효 흑초.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 진기한 것은 쉽게 드러내지 않는 법. 길고 긴 기다림의 끝에 완성된 흑초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능과 맛이 더욱 뛰어나다. 참 잘 됐습니다. 3년산인데 5년, 7년, 9년 되면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까매집니다. 흑초는 여러 가지 약초를 넣어 다양한 약재 흑초로 만들 수 있는데
김성현 씨가 특별한 약재 흑초를 만들겠다고 한다. 9번 찌고 말리기를 반복한 법제가 끝난 약재를 가지고 나온 김성현 씨. 어떤 흑초를 만들려는 걸까? 남자들한테 좋은 정력대 흑초를 만들려고. 이건 이제 한방에서 산약이라 하고 우리가 흔히 산마라 하지. 이건 이제 육종용, 이건 이제 오리나무 버섯, 이건 이제 불개미. 산마라 불리는 산약, 오리나무 버섯, 불개미를 같은 양으로 준비한 후 여기에 약재와 같은 양의 흑초를 부어주면 남자에게 그만이라는 정력 흑초가 완성. 식물 약재뿐 아니라 동물성으로도 약재 흑초를 만들 수 있다는데 그래서 공개하는 김성현 씨의 동물성 약재 흑초. 과연 어떤 약재가 들어있을까? 진해다! 진해로 놀란 가슴 진정시키기도 전에 또다시 놀래키는 김성현 씨. 나는 나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올 때 이런 그 진해를 이렇게 흑초에 담아가지고 하루에 20마리씩 먹어요. 김성현 씨가 과자처럼 씹어먹는 진해의 맛. 제작진 확인에 들어갔는데 무섭겠어요. 3개월 후에 죽는다고 생각해봐. 뭘 못 먹겠어 나는다면. 식물 동물성 약재들이 함유된 약재 흑초. 실제로 약재들의 효능이 흑초에 고스란히 담길까? 한약재와 이 전통 흑초가 결합을 하면은 한약재의 효능이 더 뛰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통 흑초에 들어있는 이 초산 성분이 한약재에 있는 약성을 전부 다 추출하게 돼, 소위 뽑아내게 됩니다. 누구 왔나? 아 오빠 인지 들어오셔? 아, 동생 왔구만. 근처에 살고 있는 친동생 인숙 씨. 인숙 씨에겐 30년 전 기억이 어제처럼 또렷하다. 좀 암담했죠. 너무 그렇게 원래 오빠 건강하거든요. 건강한 체격인데 그게 아프다 그러니까 많이 안 좋았죠. 저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는. 새언니를 떠나보내고 오빠마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던 그때. 지금의 건강해진 오빠를 보면 흑초가 더더욱 고맙다는 인숙 씨. 그래서일까? 인숙 씨가 준비한 상차림 위엔 흑초 장아찌가 가득하다. 이제 우엉, 마늘종, 이제 생강, 이제 버섯 종류. 이때 밥상에 뭔가를 뿌려대기 시작한 김성현 씨. 흑초로 담근 장아찌 위에도 본인 밥도 모자라 동생 밥에도 잔뜩 뿌리는데 아니 언니 이 지금 뿌린 거 뭐예요? 흑초입니다. 흑초 원액을 살짝 보충을 해줘야 신맛이 더 강하게 감돌지. 싫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흑초를 좋아하게 돼서. 오빠를 살린 흑초. 인숙 씨 또한 흑초 마니아가 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오빠를 따라 전통 흑초의 보존을